사실 제가 가슴이 되게 아픈 게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 아직도 메시가 그대로 보이시죠? 저기 정말 잘 지었다. 할 말이 없다. 잘 지었다. 이렇게 짓고서 돈 받아 먹으면 대대손손.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서 지금 하자 분쟁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가까운 곳에 마침 또 계시길래 달려와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도 많고, 이제 입주를 하신 지 이틀째 되는데 너무너무 어이없는 상황을 겪고 계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같이 또 흔쾌히 구독자분께서 공유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인터뷰 영상도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인터뷰 영상과 영상으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응원 댓글과 더불어서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혹시 전문가분들이 보시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했던 그 고생을 그대로 하실 거 생각하니까 그렇죠. 갑갑하긴 하네. 제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네. 진짜로 막 공사가 한 대여섯 세대 정도가 지금 한참 짓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막 용접하고 있고 막 각파이프 자르고 있고, 그걸 이제 아들도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여기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조언을 좀 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전화 통화 한 분만 한 3분 정도 되시고, 네. 그리고 저희 집을 방문하신 분이 2분 정도 계시고, 네네. 그리고 메일로 제가 하거나 톡으로 하신 분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바닥에 지금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하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저도 이렇게 하자가 많을 줄 몰랐어요. 아파트를 입주를 해본 경험은 있는데요. 거기에 하자는 여기는 진짜 말도 못하네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지금 이제 전원주택을 경험 안 해보시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은 하자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가? 제가 이제 제 속에 한 13kg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하자가 지금 이제 당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 갖고 하자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 영상 보고도 실제로 악플처럼 뭐 하자 같지도 않은 거 그냥 건축주가 그냥 고치고 살면 되지, 그거 갖고 영상 찍어서 올리냐고. 맞아요. 그러시는 건축업계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같이 공감하기가 막상 이렇게 당해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소송을 겪으면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나 어머니는 되게 오지랖이라고, 뭐 네 것도 해결 못했는데 뭐 다른 분 상담하고 앉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정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지정학과 카페 통해서, 그리고 제 유튜브 블로그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정말 제가 차도 한 잔 대접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주소 대라고 바로 달려오겠다고, 그래서 1시간 만에 오셔갖고 막 보시고서 이것도 하자인지 몰랐죠 이러면서 하자를 막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런 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걸 조언 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건축업체에 계신 분들, 이제 건축업계에 계신 분들이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소송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자기 소송하면서 진행했던 그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제 맞는 그런 감정 기록이나 이제 법원에 서면 제출했던 거,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다 오픈을 해주시면서 제가 대응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게 그렇게 자료 제공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국토부에 저 대신 질의응답을 넣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러니까 본인이 그럼 내가 한번 질의응답해서 받아서 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직까지 제가 신세를 다 못 갚고, 사실 소송이 끝나면 한번 초대해갖고 인사도 별도로 드리고 싶고,
그런데 아직 소송이 유연하니까 네. 항소심이 작년 12월에 건축업체가 항소심을 제기를 했어요. 아, 근데 첫 번째 기일이 이번 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기일도 안 잡히고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희 집은 또 물이 새는 데가 또 발견돼 갖고 얼마 전에 또 지붕을 뚫고서 이제 또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참 답답해서 빨리 끝내고서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보답은 이렇게 저처럼 피해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가 받았던 거, 그런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고 빨리 소송까지 안 가고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간절합니다. 지금 떠올리실 때 하자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가장 스트레스 받는 하자 3가지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는 계단이고요. 계단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바깥에 이제 외관 이제 외벽 단열, 그러니까 외벽 보온재, 외단열 밑에까지 예, 제대로 외벽 안 한 거 보온재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이게 외주 주고 이제 시공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돈이라는 게 이게 물건이라는 게 나는 정확하게 주고 받을 만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갖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와이프는 이제 바닥 타일 아까 들뜬 거랑 좀 이제 오염된 거, 그게 제일 문제가 크고요. 뭐 기타 등등은 뭐 샤시부터 그쵸. 몰딩, 샤시 아까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샤시 떴던데, 몰딩. 이따가 제가 따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추가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3가지 이렇게 듣고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준공 안 났죠? 네. 예, 그리고 어제 입주하신 거예요. 입주하고 지금 이틀째 날인데, 제가 딱 들어오면서 바깥에 잔디 안 깔린 부분이 있고 아직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막 입주하시는 데구나 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딱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바닥을 보면서부터 야, 이거는 누가 공사했는지 진짜 앞에 개자를 붙이고 개 날림으로 마감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감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새 집에 입주를 하는데 적지 않게 여기 현수막이 2억 원대 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옵션까지 하고 추가 인테리어 하면 아마 몇 천만 원 아마 더 드셨을 것 같은데, 아마 새 집 오시려고 이렇게 맞죠. 부품 꿈에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그런 마감 안 된 부분 보면 정말 기도 안 찰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제가 부분 컷으로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좀 이상한 것만 써서 보내드렸는데, 다음 날 그 지나가던 이제 지주 사장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제가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 와서 여기 저 소장님한테 문자로 계속 보내드렸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그걸 봤는지 뭐 그런 것까지 하자냐, 뭐 그런 거 뭐 집에서 뭐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뭐 그런 거를 뭐 그런 거 보고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막 제가 들었던 2017년도 4월부터 제가 들었던 소리랑 똑같은 소리.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 보던 이제 현장 소장이랑 이제 시공사 사장님이 옆에서 다 봤어요. 네, 그 다음날 이게 지나가는데 그분 둘이서 오시더니 그냥 어떻게든지 하자는 우리가 마무리 져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여기 지주 사장님이랑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좀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해줄게 했는데 그걸 또 막더라고요. 나중에는 여기 지주 사장님이 여기는 이제 하자 보수 하러 오는 사람한테도 자꾸 뭐라 해요. 거기 왜 들어가냐 그 집에. 이제 빈정상했다고 하자 보수 정상적으로 요청해서 해주는 것까지도 지주가 막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저희랑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까지도 똑같아. 준공이 나고 뭐 대출 잔금을 드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도로 지분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도로 지분도 못 주겠다.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은.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 하자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너무 나빴다. 못 주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잔금 치를 때 은행에서 담보로 여기 건물이랑 지분 여기 부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도로 지분이 없는 땅은 대출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 내용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가한 경우도 있고 도로 지분이 없으면 네. 일단은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건물 관련된 게 정상적으로 다 나와도 등기나 이런 게 다 나와도 일단은 대출 받는 게 안 되거나 아니면 대출 금액이 깎인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표정이 되게 밝고 저도 중간중간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영상 찍을 때도 전에 되게 심각한 이야기 할 때 제가 정말 헛웃음 나오면서 찍은 거 보고 누가 악플을 달더라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닥치면요. 그렇다고 우리 나이에 울어요? 울 수는 없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제 지금 너무나도 저랑 도플갱어처럼 비슷한, 심지어는 입주 날짜 그 준공 날짜 약속한 4월 30일까지 동일해요. 2017년도 4월 30일. 아 저는 이제 와. 2019년.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다시 만난다는 게 참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랑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을 당하고 계셔서 아 진짜 마음 같은 진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애엄마한테는 이런 상황을 다 얘기 못했어요. 그쵸. 애엄마는 어저께도 다 알면. 와갖고 깨끗하게 닦고 그쵸. 예, 그런 마음이 아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일단은 바깥이랑 그러니까 하자 내용 몇 가지 이렇게 체크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이런 하자 안 발생되도록 미리미리 대응하셨으면 하는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 이렇게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어제 입주하시고 지금 짐도 정리 안 되는데 제가 정말 이 큰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이게 결례가 되는 거라 여기까지만 찍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도움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제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뒤에 클립으로 하자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입주를 하셨는데 문짝이 보세요. 지금 문을 열면 여기서 걸리는 거 보이시죠? 문이 더 안 열려요. 문이 더. 이런 거를 전혀 하자가 아니니까 네가 고치고 살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와, 이런 거 보세요. 저도 이제 입주하고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런 거거든요. 입주한 당일날 이런 게 막 눈에 보이면 나 이런 집에 내가 이런 걸 청소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마감 꼬라지를 보세요. 야, 이게 지금 준공도 안 난 집이 이 틈이 철콘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게 목조였으면 이거 다 벌레 다 들어가고 이게 준공도 안 나고서 어제 입주한 집이 타일이 얘가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이 본드칠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이거 C급이 와서 정말 날림으로 시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매지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다 터지고 매지가 있었는데 막 사람이 갈라져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몇 번 받고 왔다 갔다 하니까 깨지더라고요, 매지가. 자, 계단을 보시면 저희 집 계단도 단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이 높이가 이 층층마다 계단 하나하나마다 한 2cm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요 폭이 또 한 최고 3cm까지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그거 두 가지를 다 하고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는데 얘가 지금 평이 안 맞아갖고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이 맞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발로 밟으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앞발이 들리는 거. 근데 여기 밑에를 지금
쭉 다 그런 상황이라서 어필을 했더니 하자가 아니라고 진상을 떨다가 결국은 와서 수리를 봐줬는데 수리 봐준 꼴이 이겁니다. 지금 수리를 보다 보니까 여기 이런데 막 유격이 엄청나게 생겼죠? 보시다시피 와 이건 대박이다. 그리고 그냥 뜯었다가 말아서 여기 유격 생긴 거 보세요. 이걸 맞췄다고서 하자 보수를 했다고서 하는 인간들이 진짜 쓰레기 아닌가. 여기는 실리콘 기술자가 없나 봐요. 실리콘으로 기본 마감할 수 있는 데들을 하나도 안 해놨네. 그리고 창 보시면은 여러분 창에 지금 못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건축주분께서 어필을 했더니 이거 하자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마감하래요? 하자 아니라고? 그냥 알아서 하래요? 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야 진짜 이거 입주하고서 이거 보고서 하자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보면 기가 안 찬다 기가 안 차. 자 보시면은 지금 창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유격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인데 밀폐가 안 되고 기밀이 안 되고 위에 이렇게 벌어졌어요. 빛이 보이죠? 저쪽으로. 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보수를 안 해주고 아 정말 싸가지. 거실 바닥이 여러분들 어제 입주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매지가 이런 상황이에요.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어제 입주해갖고 집 날르고 청소하고 이랬는데 매지가 다 드러나갖고 일어나갖고 지금 다 떨어진 상태예요. 자 지금 여기 들어가는 현관 입구인데요. 현관 입구가 어제 입주한 집이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이가 없네. 여기 보시면은 현관 입구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렸어요. 사이드에 마감을 제대로 안 해서. 메시가 그대로 보이시죠? 저기 정말 잘 지었다. 할 말이 없다. 잘 지었다. 이렇게 짓고서 돈 받아 먹으면 대대손손. 그냥 아트홀인데. 어쨌든 슬라이딩 장 형태로 꾸미셨는데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시공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개인 돈으로 사비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거 되게 괜찮네요.